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제목, 형제의 난. 자영씨는 좀 독특한 여자였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여자였죠. 예를 들어 20살에 대학 대신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배웠다거나 족족 망해 나가는 장사터에서 1인 심야 식당을 개업해 소문난 맛집으로 성공시켰다거나, 그리고 이제 거기 손님들도 많이 와요. 그래갖고 야, 먹어봐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지, 야 이거 나 이거 또 오고 싶을 것 같아, 내일 또 오자 이런 식으로 예약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말도 이제 사장님한테 걸면서, 사장님, 야, 오늘 스타일 죽여주시네. 사장님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남자가 어디 있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장님 그럼 제가 남자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딱 말하세요. 다 있어 주변에. 그랬더니 바로 사랑을 느끼는 순간 자영 씨는 좀 독특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장면이 바뀌더니 웬 아이하고 아빠가 이렇게 둘이 왔어. 근데 바석에 앉았는데 보쌈 같은 거를 이제 이 자영 씨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건네줘요. 저희 보쌈 안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니 나 조용히 좀 그랬지. 고마워요. 저 사람들은 오늘 왔나 본데? 저 사람들은 오늘 왔나 본데? 뜨거우니까 뜨거워. 그쪽 주려고 안녕히 가세요. 그쪽 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서야, 너 고기 좋아하지? 많이 먹어. 그리고 빈속에 술 좀 그렇게 드시지 좀 마세요. 맨날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지. 그리고 수염도 좀 깎고 다녀요. 애 아빠가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서 챙겨주셔서. 이제 그 남자한테 그래요. 그녀에게 사랑은 곧 연민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어렵게 택시기사 일을 하며 홀이 근근히 어린 딸을 키우는 가엾은 남자. 이 양옥 씨를 사용하게 된 자영 씨는 집안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에 성공해 그 후로 오래오래 후회했습니다. 이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제 자영 씨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5년 전 의뢰인 자영 씨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저 남편 택시기사 이제 이 탐정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이제 그렇게 의뢰인 자영 씨는 저희가 잡은 증거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께서 장거리 손님을 모시고 지방 간다고 했던 날도 이 여자분이랑 같이 호텔에 계셨더라고요.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다 알아본 거지. 이름은 백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가정이 있는 유부녀예요. 그리고 남편분하고는 좀 지켜보니까 꽤 오래된 관계 같더라고요. 오래돼요? 얼마나요? 남편분하고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이래서 동창회 나가지 말라 그랬지. 동창이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관계가 된 건 전처 사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연인 사이 같긴 한데 여자가 유부녀라 그런지 좀 약간 파트너 같은 느낌? 잠자리 파트너 같은 느낌. 그랬더니 파트너요? 나한테는 살림이며 육아며 다 떠맡겨놓고 살만해지니까 딴 여자랑 지금 재미 봤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자료를 찾아다가 이제 상간녀 소장까지 들고 이제 이 자영 씨가 그 백화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백화집에 찾아가니까 누구긴 누구야. 네가 아는 남자 와이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장을 남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백화도 결혼했잖아요. 남편이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남편한테 소장을 탁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백화 씨가 꼭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실제 면상 보고 제가 직접 주고 싶어가지고 그쪽 와이프가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거 그런 대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거 잘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상간녀 소장을 그 남편한테 전달해주고 와요. 근데 이 백화가 쫓아와. 저기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그랬더니 어딜 건드려, 정말 지저분하게. 그냥 건드리지 마, 더러운 손으로. 감히 어딜 건드려. 너 왜 놀래? 왜 내가 못 찾아올 줄 알았어? 내가 너네들 그렇게 춥게 가만히 지켜볼 줄 알았니? 너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따위를 더러운 짓 하고 다녔어? 그랬더니 이제 각오해, 너네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자영 씨가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남편한테 돌아가고 남편한테도 이제 이혼 소장을 이렇게 줘요. 자, 가져가. 근데 이게 뭐냐니까. 보면 몰라? 이혼 소장이잖아. 그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당신 이거 지금 진심이야? 협박이야? 뭐야 이거? 그랬더니 협박? 이서 아빠, 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 알아? 정말 당신 사랑해서 죽은 전처 목까지 내가 다
다 이서한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진심으로 이서한테 죽은 엄마 빈자리 채워주려고 내가 노력 다 했거든. 여보, 알아, 자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무릎 꿇을게. 그래서 뭐지, 무릎 꿇어. 당신 진심은 아랫도리에만 있는 것 같던데 가게 찾아오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가게 가요. 근데 가게 찾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막 남편이 이제 가게에서 막 그러니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가게 찾아오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야 여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딴 여자 만나는 건 내가 그래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다 미안해. 근데 나 그 여자랑 진짜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깨끗이 정리했어. 여보, 자영아, 이혼이 무슨 접시도 아니고 마음 한번 상했다가 이렇게 쉽게 가정을 깨트리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있잖아, 당신 이서 어떡할 거야? 이서는 당신을 친엄마처럼 막 여기고 있는데 당신 이서 버리고 그렇게 갈 거야? 엄마? 이서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래? 제발 여보, 떠나지 마. 그렇게 이서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가정을 쉽게 깬 것도 이서한테 상처 준 것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 네 말대로 이서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 엄마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래갖고 이제 남편의 간절한 매달림에도 자영 씨는 단호하게 이혼을 밀고 나갔고, 그리고 얼마 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영 씨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의뢰는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그런 줄만 알았죠. 1년쯤 지난 어느 날, 네네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고에 재고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한 장밖에 못 드린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 계좌 남겨주시면 이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장 팔았는데 2장을 찍었네. 나쁜 손. 어디까지 했죠? 모두가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사무실로 찾아온 1년 뒤 사무실로 찾아온 자영씨. 그런데 이번엔 웬 남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가만히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었대.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탐정이 이제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남편 동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남편 동생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양진입니다. 근데 시동생 분께서 여길 어쩐 일로 같이 오셨어요? 했더니 저희 남편이 사라졌어요. 네?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1차 조정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이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싶었는데, 너 도대체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도련님이 전화를 받는 거야. 형수님, 저 양진이에요. 예? 서방님 왜 전화를 받아요? 그 사람은요? 했더니 형수님도 지금 형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조정이 며칠 전에 서방님한테 딸을 맡기고 하루만 봐달라 그랬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안 받길래 답답해서 아침 일찍 찾아갔는데, 형 집에 있어. 그래서 형 집에 딱 갔는데 형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딸까지 두고 도망친 거예요? 뭐 사고가 났나? 이게 무슨 일이죠? 전화기를 놓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탐정이 찾아온 거예요. 서방님 말로는 집에 핸드폰만 놓고 차만 가지고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부모님이나 친구분들도 전혀 행방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남편분을? 예, 전혀 몰라요. 그럼 일단 사라지기 전에 평소랑 다른 점은요? 네, 많이 힘들어했죠. 일단은 이서가 계속 엄마를 찾았는데 아무튼 형수님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여서 형이 좀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 일단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알아야겠으니까 좀 찾아봐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행선지를 알아낸 뒤 그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외딴 곳에 저수지가 있는 곳에 택시가 덩그러니 하나 서 있어요. 남편은 없어. 주변을 좀 살펴보자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로 온 것 같지도 않고 좀 이 사람이 혼자 생을 마감한 듯한 그런 기분을 탐정이 받아서 경찰로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현장 여기입니다. 일로 오시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들이랑 여기 이제 수사를 하고, 형이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동생이랑 이 아내도 불러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 혼자 이렇게 계신데 이 차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 수사가
종결이 실종으로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혹시 사건이 이렇게 되기 전에 그 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특이사항 없었냐, 경찰이 이제 이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죠. 시동생한테. 형이 사실 첫 결혼 때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간에 이제 그 사별이 고통이 좀 컸는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거든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여기 형수님하고 재혼하고 잠깐 괜찮아져서 이혼 얘기 괜찮아서 이제 나았겠거니 했는데 이혼 얘기 오가면서 그 우울증에 더해서 약을 또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라지기 전부터 저희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그걸 듣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이제 아내가 거기서 쓰러집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의뢰는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4년 후,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전 가던 어느 날 자영 씨가 또 찾아와요. 자영 씨 어쩐 일이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4년이나 시간이 지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줘요. 남편 빚 정리하고 애 키우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몰랐는데 생전에 코인에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대출 빚이 아주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드센지. 그럼 혹시 남편분 시신은 찾으신 거예요? 경찰 말로는 몇 년 뒤에 어디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벌써 4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5년이 지나야 사망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실종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식구들끼리 절에서 제사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뭐 이혼은 안 하시고. 이서 때문에요. 뭐 배우자가 실종 상태면 공시송달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서를 제가 법적으로 보호자로 키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영 씨는 그래도 이서가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내 딸로 키우고 싶은데 어쨌건 남편이 실종으로 있으니까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혼을 하면 신부가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남은 애를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저도 그냥 이서랑 계속 살고 싶기도 했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겠네. 근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은 두 분이 또 옆에 누굴 데리고 왔어. 동서예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저희 동서 의뢰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서방님이 지금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방님이라면 혹시 그때 그 안양진 씨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방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사무실에 아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잠깐 외출하셨는데, 그랬더니 가게 비워두고 어디 갔대? 근데 잠시만요. 아까 친구분이랑 식사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일단 그 차키 있지? 그래서 차키를 받아다가 이제 잠깐 어디 차키를 쓰려고 가려고 했나봐. 그 차키를 딱 해서 열었는데 거기에 여자 귀걸이를 하나 딱 발견을 해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걸 이제 동서가 눈치를 챈 거죠. 아니 몇 달 전부터 툭하면 가게 비우고 어딜 자꾸 쏘돌아다니나 했는데 이게 또 예전 버릇 안 나오나 싶었어요. 남편도 사실 아주머니 따라서 코인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제 속을 썩었는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각반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지고 묻다가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딱 타보니까 그 여자랑 그렇게 바람 피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잠자리도 안 하고 좀 그랬더니 이게 금방 바람이 났네. 그랬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수가 그 일 다 듣더니 아주 그냥 두 형제가 쌍으로 그냥 일해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가 봐요. 그러게 한 집안에서 두 번의 불륜 의뢰를 받는 저희에게도 드문 일이긴 했습니다. 자영 씨의 사연을 알기에 좀 더 조심스럽게 의뢰를 진행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를 이제 막 탐정이 이제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 시동생이 빌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데 바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제 잠깐만 아까 동서가 말한 그 여자분이 저분이신가? 그 사진을 조수가 막 타닥타닥 찍어요. 근데 이 여자분 예전에 그 아주버님이랑 바람났던 여자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맞네? 그래서 또 사무실에 와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예전에 그 남편이 바람났던 그 여자랑 이 남편의 동생이 또 이 여자랑 또 이렇게 같은 빌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또 목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러요, 의뢰인투를. 그래갖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 백화라는 그 여자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마 그 여자 집에서 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형님, 형님 이게 무슨 난 기가 막혀. 정말 싸움으로 진짜 가지가지한다. 죽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가 시동생과도 불륜 중인 기가 막힌 상황. 일어나 동서 가자. 근데 어디 가요 형님? 그때 가야지 그녀한테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영 씨가 동서를 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길로 곧바로 이제 백화 상간녀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가야 돼. 야!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여기 왜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제 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 짐승이 사람이야? 짐승도 더러워서 이런 짓은 못하지. 내 남편이랑 너라는 것도 못 잘랐어. 남편 동생까지 건드려? 너 도대체 우리 집에는 무슨 아간이야? 막 이래요. 이제 대답해. 너 뭐야? 사람 살려. 사람 이거 안 나 난리도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막 그러니까. 근데 여보, 근데 이제 그 시동생이 딱 들어왔더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랬더니 이제 시동생이 야 당신 여기 어떻게 했더니 동서한테 지금 참나 도련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상간녀 집 앞에서 시동생을 잡은 자영 씨와 동서 잘못했어요. 이제 다 비는 거야. 이제 동서하고 이제 자영 씨 앞에서.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미안해. 일단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저희는 시동생으로부터 이 기가 막힌 상황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자주 갔던 술집에 들렀었거든. 근데 혼자 술 먹고 있는데 그때 이 백한 누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한 누나가 동창이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동창이었으니까 친했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 남동생도 이 누나를 알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양진아, 누나, 야 너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차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난 거야. 가끔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봐가지고 얘 근데 너 여기 왜 혼자 있니?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싶어서 날씨도 우중충하고. 누나 근데 여기 참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옛날 그 술집을 갔나 보지? 그래 옛날에 진짜 양욱이랑 너랑 진짜 셋이 놀던 그때 그대로다. 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지 뭐. 양욱이 없는 거 빼고. 그러게 우리만 변했네. 형 소식은 들었어. 괜히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미안하다. 야 그랬더니 다 지난 일인데 뭐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형이 그렇게 잘못한 거지 뭐. 형도 잘한 거 없고 뭐. 그동안 누나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나? 뭐 이혼했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 내가 내 잘못을 크게 느낀다. 야 나는 뭐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기도 해서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여보 서로 그냥 다 아는 처지니까 그냥 미운 거 털고 서로 돕고 살자고. 왜냐면 누나는 나한테 이제 지인들 데리고 와서 핸드폰 사업을 하나 봐서 핸드폰 사고 난 누나 이제 내 지인들 통해서 누나 보험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상부상조하자 그런 식으로 잠깐 자주자주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잘 통하는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먼저 이 동생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 깍지를 끼네. 깍지 끼는 건 선 넘은 거야 이거. 선 넘은 거야 이거. 깍지 끼는 거는 남녀가 이거 지금. 그래서 깍지를 딱 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사랑이 불타오려고 동생이랑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내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형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불장난을 한 시동생. 이 황당한 의뢰는 시동생의 무릎 사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영 씨가 다시 탐정사무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영 씨가 너무 자주 와. 저기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넘겨짚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동서가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통 안 되더라고요. 혹시 서방님이랑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은 거야. 자기야 그 얘기 들었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1707호 그 윤신애가 떼돈 벌게 생겼대잖아. 왜? 뭐 복권 당첨했대? 그게 아니라 그 남편 형이 4년 전에 실종됐잖아. 근데 그 전에 사망보험을 가입했더라고. 근데 그 수령자를 자기 동생으로 했다네. 야 그거 누기잖아. 자기 와이프인데 자기 동생으로 드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그 형수 이제 청소는 이제 형이 이제 내내면 실종이 돼버리니까 그 수령금을 받으면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내가 이제 좋아가지고 신나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니까. 형 보험금을 자기네가 받아갖고 이제 신나고 떼돈 번다고. 그래서 웬일이니? 참나. 그래서 실종된 걸 그렇게 신고를 이제 5년 뒤에 하게 되는구나. 웬일이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 바로 왔어요.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남편의 상간녀와 시동생의 외도 그리고 사망보험금 막장 같은 사건 속에서 숨겨진 이들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상간녀 백화 그 여자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삼촌 그래갖고 이제 조수한테 이거 그 여자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다면 만약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순서요? 조수가 그러니까 형이 먼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시동생이 먼저였다면? 그리고 나서 형이 실종된 거라면 야 이거 스토리가 꽤 이거 탄탄한데?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그래갖고 탐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망보험 계약. 저희는 의뢰인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시동생과 상간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백화하고 시동생이 집 밖을 나왔는데 불이 왜 갑자기 켜졌다 꺼지지? 아까 둘 다 외출한 거 아니었어? 그러게요. 왜 다시 켜졌다 꺼졌을까? 그러게 이상하네. 이혼하고 여자 혼자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꺼졌다 켜졌다 한 불. 좀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며칠이야 이게 지금 차 안에서.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요새는 막 핸드폰으로 집 전등 끄고 막 그런 어플도 있잖아. 그런가? 일단 기다려보자. 그랬고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생각했던 그때 누가 나와요. 그 집에서. 아직 그 백화랑 시동생이 안 들어갔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 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 바로 의뢰인한테 해요. 형이 안 죽고 살아있다. 그래갖고 나와! 어딨어?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 직접 들어갑니다. 그 자영 씨가 형수님. 그래서 이제 놀래. 그러더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서방님? 아직까지도 이 여자 만나요? 나와! 그러더니 나와. 그래서 이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백화가 말까 놔. 너 내 몸만 손끝 하려면 너 나한테 죽어 지금.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네 오늘. 나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막 뒤져요 집을. 막 집을 뒤지다가 식탁을 딱 봤는데 커피잔이 3잔이 있네. 왜 둘이 사는데 왜 3잔이 있어? 더 수상해. 그러니까 더 이제 막 부엌부터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막 뒤져요. 막 뒤지는데 안 나와. 그래도 이제 형수님 뭔가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형수님 경찰 불러요. 그렇게 집을 뒤져가며 마지막 옷장문을 여는 순간 쭈그리고 숨어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그래갖고 이제 남편 탁 잡아껴요. 대답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지금? 여보 그러니까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그렇게 되더라. 당신은 이혼하자고 하고 있지. 코인은 제대로 물렸지. 그냥 모은 돈 싹 다 날리고 빚만 졌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당신이랑 결혼할 때는 당신이 그 아파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까 눈앞에서 내가 눈물 콧물 쇼를 해도 당신이 절대로 안 봐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짐 싸서 나가는 날 이제 독한 년 쳐다도 보네. 남편이 일부러 이제 술 먹으면서 우는 척을 하는데 아내 자영 씨는 손절치고 탁 나가는데 독한 년 쳐다도 보네 이러면서 이제 야 근데 내가 더 미치는 게 뭐였는 줄 알아 여보? 애는 아직 클라면 한참인데 애를 나 혼자 어떻게 키우냐. 애 빚이 이렇게 많아서 아빠 내가 전처 죽고 내가 체질에도 안 맞는 육아를 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기 뻔히 아는데 너 봤잖아. 내가 육아 해봐서 알잖아. 몇 년 동안 전처 죽고 내가 해봤잖아. 그럼 돈 들어가는데 천진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연녀를 부르다가 그 집에서 술을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연녀랑 술을 먹는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죽고 싶다 진짜. 빚도 많고 애도 키워야 되고 어떡하냐 했더니 그 내연녀가 죽어 그럼. 뭐라고? 야 너 농담이 심하다. 죽고 싶다며. 죽으면 되잖아. 뭔 소리야. 이 와중에 농담이 나오냐 지금? 그랬더니 농담 아닌데? 백화가 진짠데? 내 직업이 뭐야? 보험 설계사잖아. 내가 죽여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70 못 채우면 사망이 아니라 실종 상태로 되는 거거든. 근데 실종도 5년이 넘으면 사망 신고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래? 회사에 보험금 지금 요청하면 심사 거쳐서 지급될 거고 그거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준비를 좀 해봐 둘이서. 그래갖고 이제 동생까지 불러갖고 셋이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해본 거지. 근데 자살은 누나 보험금이 안 나오지 않아? 그랬더니 자살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깊게 앓았다는 증거만 좀 증명이 되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물론 뭐 보험사랑 좀 빡세게 싸우긴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자기 전처 죽을 때 우울증 와서 병원 다닌 적 있지?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병원 몇 번 더 갔다 와. 이혼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는 걸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혼 중인데 당신 우울증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걸 좀 더 과하게 부풀려서 얘기를 좀 해봐.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되도록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도 좀 해놓고 소문을 좀 뿌려놔야 되거든. 일이 성공적으로 치르면 그동안 자기는 5년 동안 숨어 살다가 보험금 나오면 나랑 바로 같이 이사가서 살면 되고 양진이 너는 형 보험금에서 받기로 한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고 그럼 끝. 간단하지? 이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백화 자기 똑똑해 진짜. 어디다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보험 설계사한테 백화인 보험 설계사가 써준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서 보험을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 양진이 너는 수령일 확인하고 왜냐면 네가 수령자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도움을 받아 사망법에 가입한 남편은 인적도 없고 CCTV가 없는 어느 강가에서 일을 실행하고 죽은 것처럼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혼 후 남은 대출빚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홀로 떠맡기 싫어서 말이죠. 떠맡기 싫었던 게 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은 길이 오해하지 마. 떠맡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로 돌아가려면 이게 가장 나은 길이었어요, 여보. 야, 나 진짜 기가 막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지 자식 키우기 싫다고 이런 짓을 꾸며? 너 이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은 하지. 근데 이서 입장에서는 나 같은 아빠랑 살아서 뭐하냐?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걔 인생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았겠어? 아니 양진이한테 들으니까 당신이랑 이서랑 아주 끈끈하다며 잘 산다며. 어떻게 보면 나는 이서를 생각한 거야. 이서의 미래를 위해서 나 같은 아빠보단 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같은 당신 살뜰히 보살펴주는 당신이 더 나았다고 나는 판단을 했지. 그래갖고 나름 이제 이서한테 엄마를 붙여주고 난 떠난 거야 여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러면서 그럼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애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야? 여보? 그렇잖아. 아니 죽은 줄 있었던 아빠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면 애도 얼마나 기쁘겠어. 그때 이제 동서도 이 사실 알아요 서방님? 에? 동서 이 사실 알아가지고 그날 내 연락 안 받았던 거구나. 그때 다 알았구나. 우리 도련님 내 남편 안 죽은 거 그래서 연락 안 받고 그 수령자가 당신이란 걸 도련님인 거 알고 나서부터 연락을 안 받았구나. 이것들 아주 싸잡아서 그냥 다 같이 나를 농락했네. 그랬더니 이제 여보 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얘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하고만 얘기하면 돼. 했더니 아주 그냥 둘의 형제 우애가지고 눈물겨가 죽겠네. 야 니네 이거 보고도 우애가 깊나 보자. 그래갖고 이제 백화랑 불륜한 거 형한테 이제 딱 뿌려줘. 야 네 동생이 백화랑 얘랑 뒹굴었어. 너 그거 몰랐지? 얘네들 밖에서 너 집에 숨어 있으라 그러고 얘네 둘이 맨날 모텔 다니면서 굴러다녔어. 너 빼고 너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동안. 너 그거 알았어? 했더니 이 사진 뭐야? 야 이 자식이 네가 어떻게 백화한테 이래? 그래 콕 총이 때려요. 아내 앞에서 또 백화 편을 드네 또 이게. 그랬더니 너 여기 나 처박아 두고 싸돌아다니나 모텔 갔어? 이 나쁘신 이런 미친 자식 이러면서 했더니 형 때리지 마.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러면서 뒹굴면서 둘이서 형제의 난이 돼요. 그래갖고 미쳤냐?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의 난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동안 대신 갚아준 저 인간 대출비 제대로 청구한다고 전해. 알았어? 그리고 너도 상간소송 위자료 갈 테니까 청구할 거니까 그대로 너 알지? 나 아직 이혼 안 한 거. 너 그대로 상간소송장에 너 갈 줄 알아. 저희가 전달한 상간녀와 시동생의 내연 관계 증거를 뿌리며 마지막으로 끈끈한 형제의 우애를 박살내고 돌아선 자영씨. 그렇게 사망보험금을 타기내기 위해 세 사람의 자작극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형제의 곡소리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영씨는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한 가지가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딸 이서였죠. 그래갖고 이제 딸이 이제 좀 컸어요. 그래도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양육권이 절로 가버리잖아. 친딸이 아니니까. 근데 딸이 이제 종종 이제 이 엄마한테 찾아오는 거지. 자영 씨한테. 잘 지냈어 이서야? 했더니 예전처럼 같이 살진 못하지만 가끔씩 딸과 만나 밥을 먹고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준다는 자영 씨. 그토록 당하고도 전 남편의 아이를 챙기는 그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그 독특한 사랑에 자영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가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